자,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김 대표입니다. 자, 포스코홀딩스의 주가가 오랜만에 이제 급등을 보이고, 제가 어제도 말씀을 드렸지만 살짝의 조정이 좀 있을 수 있다. 그래서 3만 원, 32만 원 요 정도 라인까지 떨어지면 오히려 그동안에 오랜 시간 동안에 묵혀놨던 분들 중에서 추가 매수를 좀 대기하고 있었던 분들, 추가 매수를 좀 더 해가지고 평단을 낮춰서 이번 반등에 그래도 좀 빠른 탈출을 좀 노리시는 분들이라든지, 아니면 시장의 순환매와 사이클을 이해하고 이번 상승을 통해서 2차 전지 섹터라든지 그동안에 굉장히 오랫동안 움직이지 못했던 소외됐던 섹터들 빈집 처리를 해서 수익을 좀 내보고자 하시는 분들, 이제 신규 매수 관점으로도 괜찮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어제 급등이 나오고 오늘 내일까지 쭉쭉 단기간에 뻗어갈 수 있으면 좋지만, 어제 급등이 나왔던 기준으로 했을 때는 그만큼의 재료가 있던 건 아니다. 그래서 재료가 엄청나게 강하면 정말 여러분들 매수할 수 있는 기회도 안 주고 그냥 바로 날아갑니다. 근데 이제 그 정도의 재료는 아니기 때문에 충분히 눌림목이라는 게 형성될 수 있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33만원, 32만원 여기까지 조정이 나오면 지지를 확인한 뒤에 여러분들 추가 매수가 됐든 신규 매수가 됐든 접근을 해보는 관점 괜찮다. 자, 그리고 이제 오늘 같은 경우에도 우리나라 시장에서 외국인들이 매도를 굉장히 많이 했어요. 코스피, 코스닥 외국인들의 매도가 좀 상당히 많았는데, 코스피 기준으로 했을 때는 외국인들이 오늘 장중한 때 1조 원대까지 매도를 했었거든요. 그나마 장 막판에 매도 규모를 좀 줄였고요. 코스닥 같은 경우는 3,400억이면 이거 여러분들 꽤 큰 겁니다. 보통 우리가 코스닥이 3,000억 매도다 그러면은 곱하기 3을 하시면 돼요. 그러면 코스피에서 1조 정도 매도한 것만큼의 충격이 있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근데 이제 포스코홀딩스나 2차 전지 섹터 기준으로 놓고 봤을 때는 오늘 바이오 섹터가 좀 많이 약했습니다, 코스닥에서. 그래서 바이오 중심으로 매도가 좀 많이 나왔기 때문에 그런 영향을 좀 받았다라고 보시면 되고, 2차 전지도 약하긴 약했거든요. 근데 2차 전지 섹터는요, 정확히 말씀드리면 특히 포스코홀딩스 기준으로 했을 때는 외국인들이 그렇게 많이 팔지 않았습니다. 외국인들이 장대 항목 만들어냈죠. 기관하고 같이 만들어냈죠. 근데 오늘 같은 경우에는 하루 좀 쉬었죠. 그래서 섹터 자체에서 나타난 패시브 수급적인 측면에서는 매도가 좀 있을지는 몰라도 액티브 성향의 매도는 직접적으로 크지 않았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일단은요, 외국인들 입장에서는 포스코홀딩스를 사고 싶었던 여러 가지 이유가 있었겠지만, 제가 추정을 하건대 첫 번째로는 어쨌든 리튬 시세의 반등이죠. 중국의 탄산 리튬 시세가 급등을 계속 보여왔다라는 거, 요게 일단 첫 번째로는 긍정적인 영향을 당연히 줄 수밖에 없겠죠.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는 ESS의 전환이 굉장히 시급하기도 하면서 ESS 시장이 빠르게 공격적으로 커가고 있기도 하잖아요. 근데 우리나라가 이제 ESS, LFP 쪽으로는 준비가 좀 많이 안 되어 있었는데 이쪽으로 어쨌든 열심히 준비를 해서 셀 기업들도 뒤따라가고 있고, 또 세 번째로 중요한 건 뭐냐면 계속해서 IRA의 연장선이죠. 우리는 이제 중국의 소재라든지 기타 여러 가지 중국 의존도를 낮춰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중국으로부터 사용하던 소재들을 더 이상 사용하지 않으려면 자급자족을 해야 된다는 소리잖아요. 그럼 이제 우리나라 기준으로 했을 때 풀 밸류체인을 갖고 있는 기업이 누구냐라고 한다면은 포스코 그룹주잖아요. 그러니까는 LFP 쪽으로 양극재 하면은 포스코 퓨처엠이 또 취급을 하게 되는 거고, 그러면 ESS로 들어가는 배터리를 생산하기 위해서는 포스코 퓨처엠이 해당이 되면서 광물 원자재 리튬 쪽으로의 공급 소싱은 또 포스코 홀딩스가 해버리고, 그러니까 그룹주가 다 해버리니까 현재 2차 전지 섹터가 어느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느냐, 어느 방향으로 지금 사업의 진척이 일어나고 있느냐라고 했을 때 2번, 3번에 해당되는 이 내용들이 모두 다 포스코 그룹주로부터 시작이 돼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포스코 홀딩스가 또 그룹주 중에서는 대장이고 말 그대로 홀딩스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최근에 포스코 홀딩스의 움직임이 좋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2025년 1년 동안에 못 움직였던 시세를 한 방에 다 돌파를 해서 박스권 탈피를 했고요. 그리고 2023년부터 4년까지 1년 반 동안 줄곧 내리 꽂았잖아요. 이때는 여러 가지 안 좋은 것들 너무 많았죠. 본업의 철강도 너무 안 좋았고요. 전기차 쪽 당연히 부진했었고요. 캐즘이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그래서 모든 것들이 그냥 다 안 좋았어요. 근데 안 좋았던 것들이 어느 정도 바닥을 찍고 제일 안 좋았던 최악의 상황들을 다 반영을 했고, 그 다음으로 이제 2026년부터 본격적으로 머리를 들기 시작을 한 거는 최악은 지났다, 이제 이 논리가 자꾸 시장에 반영이 되고 모멘텀의 명분으로 삼기 시작을 했는데, 실제로 우리가 포스코홀딩스의 컨센서스를 놓고만 봤을 때도 이미 실적 바닥은 나온 것으로 확인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무엇보다 또 메리트가 있는 거는 PBR 기준으로 했을 때 지금 우리나라에서 정책적으로 놓고 보면 뭐 저PBR 정책이라든지 밸류업 프로그램이라든지 이런 거 계속 이슈 나오죠. 그럼 여기에서도 해당이 될 수 있는 게 대표적으로 금융, 지주 이런 것들이 많이 움직였었잖아요. 포스코홀딩스도
폴스코홀딩스도 본인의 사업이 있지만서도 홀딩스니까 지주사란 말이죠. 그러면은 지주사로서 지금 PBR이 0.4배밖에 안 되는데 0.4의 PBR이라는 건 너무 저렴한 거죠. 그럼 못해도 0.8까지만 올려준다라고 했을 때 포스코홀딩스는 70만 원대는 가 있어야 된다는 소리거든요. 그럼 이게 비싸냐라고 했을 때 비싼 수준은 아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는 과거에는 PER만 놓고 봤을 때 잠재적인 성장성과 성장력에 기인해서 우리가 멀티플 자체를 높게 부여를 해줬어야 되는 상황이었다라고 한다면 지금은 멀티플을 높게 주진 않더라도 가장 기본 베이스 자체를 적정가로만 정책에 의거해서 잘 올려다 놓기만 하더라도 70만 원대까지는 갈 수 있는 조건이 충분히 성립은 된다라는 겁니다. 물론 지금 현재 주가가 35만 원도 안 되는데 그럼 포스코홀딩스가 지금 2배 간다는 소리냐, 쓸데없는 소리 하고 있네, 이런 이야기를 하시는 분들이 있을 텐데 그때 시장에서 바라보는 관점, 정책 방향 이런 것들에 따라서 주가를 어떻게 보느냐가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물려있는 분들은 70만 원 언제 오냐, 이게 택도 없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지만 이때 당시에는 플러스 알파에 대해서 장기적인 잠재적인 성장성과 성장력에만 초점을 두고서 끌어올린 거잖아요. 기대감으로 끌어올린 거잖아요. 물론 그 기대감이 지금은 대부분 많이 소멸이 되긴 했지만 그냥 밸류상으로만 놓고 보자라는 거죠. 밸류로만 놓고 봤을 때는 플러스 알파의 프리미엄을 안 받더라도 밸류나 정책으로만 놓고 봤을 때는 충분히 70만 원까지는 가주는 게 맞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때와 지금은 관점이 다르다. 그래서 뭐 물려있고 고점 대비 빠진 게 얼마인데 70을 가냐, 전기차 안 좋다는데 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그거는 조금 아마추어틱한 생각이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어쨌든 포스코홀딩스 여전히 지금 완전 바닥권이잖아요. 너무 메리트 있는 가격대인 건 맞고, 이제 지금부터 보셔야 되는 기준 가격이라는 건 뭐냐면 여러분들, 그동안에 이제 30만 원 밑에서의 시세, 이때 좀 사줄 걸, 이런 거 다 필요 없어요. 이제 이거는 끝난 거고, 지금부터는 이제 32만 원이라는 가격을 2차 지지선, 33만 원 1차 지지선, 이 두 개만 놓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가격만 지켜준다면 포홀은 지금부터 차근차근 또 장기적으로 꾸준히 올라갈 수 있는 그런 명분이 되는 충분한 조건을 갖춘 종목이니까 좀 긍정적인 시각으로 포지션을 유지할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2차 전지 섹터가 오늘은 조금 조정이 깊었는데요. 뭐 이 정도는 사실 아무것도 아니고 여러분들, 삼성 SDI 같은 경우에도 오늘 외국인들이 적지 않게 팔았어요. LG엔솔도 에코프로도 외국인들이 좀 매도를 했는데, 오히려 지금 우리나라 2차 전지 주요 종목들 싹 훑어봤을 때 포스코홀딩스가 외국인들의 매도가 가장 적었다. 그래서 외국인들은 여러 가지 투자 메리트를 느끼고 있는 것 또한 분명하다라는 겁니다. 누가 이럴 때 2차 전지를 사요? 근데 그동안에 반도체나 조선 방산 원전에서 수익을 많이 낸 거면 다른 데로 옮겨가야 되는데 옮겨갈 만한 게 지금 없어요. 결국에 철강, 화학, 2차 전지인데 그 중에서 철강하고 2차 전지를 같이 취급하고 있기도 하고, 2차 전지 소재 사업은 결국에 화학 파트니까 철강, 화학, 2차 전지가 남았는데 이 세 개를 다 아우를 수 있는 게 포스코홀딩스잖아요. 그럼 얘가 원픽이 될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이런 논리로 포스코홀딩스를 좀 긍정적으로 보고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잘 참고해 보시길 바라겠고요. 자, 이번 영상 일단 이렇게 해서 간단하게 마무리하도록 하겠고요. 여러분들이 정말 많은 관심과 성원 덕분에 저희 2차 전지 연구소가 구독자 이제 좀 있으면 또 700명을 앞두고 있고 1000명도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지금 여러분들 구독 한 번씩만 미리 꼭 부탁드리도록 하겠고요. 정말 여러분들께 현실적인 조언, 실제 제가 매매를 하는 관점에서 현실적인 조언들을 많이 드리도록 할 테니까 여러분들 직접적으로 투자하시는데 굉장히 큰 도움이 많이 되실 겁니다. 꼭 지금 미리 구독 눌러 두시고요. 마음에 안 들면 그때 가서 취소하셔도 되니까 지금 한 번씩 꼭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영상 일단 이렇게 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고요. 구독 한 번씩만 부탁드리고 좋아요까지만 꼭 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일 또 다른 종목으로 인사드리도록 할게요. 고맙습니다.